네. 다들 뭐 기후 위기다, 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들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왜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지 않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실제적으로 EU나 미국 같이 선진국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 신흥국들, 그런 국가에서는 여전히 화석 연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지는 않는 거죠. 네. 우리가 줄고는 있는데 체감하진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인데요. 사실 숨만 쉬어도 온실가스가 나가는 상황에서 최대한 그 영향을 줄이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은 사실 이해관계 조율 문제거든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고 하는 그룹과 그리고 산업을 계속 육성하고 키워나가고 경제활동을 영위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혹은 당장 생계를 이어가 나가야 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조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가지만 봐도 되게 명확하게 판단을 내기가 어려운데 사실 저는 이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전 세계 80억 명의 전체 팀플이라고 보거든요. 10명만 있어도 잘 안 되는데 80억 명이 해야 됩니다. 쉽게 될 리가 없죠. 이게 각 국가 간의 그 기술 격차로 봤을 때는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의 그 효율성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신흥국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런 신흥국의 탄소 저감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적응 사업에 많은 자금이 융통이 될 수 있도록 이미 플랫폼화 되어 있는 기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에 있는 GCF라든지 그리고 서울에 있는 GGGI 이런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많은 자금들이 신흥국의 그 탄소 저감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CO2, 이산화탄소 이거 그냥 마냥 나쁜 건가요? 사실 이산화탄소가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산화탄소는 필수입니다. 식물의 광합성을 하는데도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온실가스가 있어줘야지 태양빛이 지구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머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아무 온실가스가 없다면은 태양빛이 그대로 지구에 들어갔다가 나갑니다. 그거 굉장히 춥거든요. 실제로 우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행성들 중에서 따뜻한 행성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춥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열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바로 방출돼 버리기 때문에 추운 건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생물체가 자랄 수 있는 것도 사실 온실가스 덕분입니다. CO2 덕분인데 다만 문제는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이게 항상 모든 게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그 적당한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CO2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역대급 더위입니다. 2025년을 포함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너무 더웠어요. 역대급 더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왜 이렇게 더운 건지. 이게 그냥 일시적인 이상 기온인 건지 아니면 진짜 지구가 아예 뜨거워진 상태로 바뀐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누적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한 더위 혹은 또 극한 기온들, 이상 기온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기후가 요즘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걸 안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좀 찾아보다가 새로운 기후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용어를 봤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 나라에서 이 지역은 이 시절에 어떻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루틴이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리는 거죠. 일테 우리나라도 3개월씩 나눠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사계절의 나라였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이제 여름, 가을, 겨울 때 갑자기 가을이 없어지고 봄이 굉장히 짧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스콜성 호우도 원래 거의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양우산을 항상 챙겨 다니거든요. 여름에는 땡볕이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전에 있던 개념이 달라지는 어떻게 보면 뉴노멀적인 접근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네,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걸 뉴노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2025년이 두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현재로서는 두세 번째로 더운 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뒤에도 과연 두세 번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워질 것이고 소위 기록을 깨는 더위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두세 번째로 더운 해가 맞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점점 더 순위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와우,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요. 네. 올해가 가장 더웠는데 올해가 가장 네. 시원한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네,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나중에 20년 뒤에는 라떼는 살만했다 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앞으로 더 뜨거워지고 더 추워질 거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런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저희는 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양우산을 챙겨 다닌다던가 뭐 그런 소소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저희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좀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정말 사소한 생활 습관들, 뭐 에어컨 냉방비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한다든지 뭐 난방비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화석 연료의 사용과도 다 연관이 있고 그렇다 보니 생활 속에서의 어떤 작은 실천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억 명의 팀플이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이 80억 명들이 조금씩 생활 습관이라든지 좀 고쳐 나간다면 미미하지만 그게 이제 큰 파도가 돼서 나중에 좀 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성인이 되면 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돈이 있다면은 그 자체가 선거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이나 혹은 줄이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더 지지를 해준다면 사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그린 프리미엄이 있는 제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적극 동참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저는 그것 또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기후 변화는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다 주체적으로 뭔가 내가 이 팀플을 맡고 있는 한 명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책임감을 갖고 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전기 사용을 줄인다던가 이런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런 미미한 우리들의 하나하나 노력들이 모여서 아마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